제가 20살이 되던 해입니다. 그 해에는 참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원하던 대학에 가게 되었고 성인이 되면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사뭇 행동했던 일상들만 가득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에서 처음 최초로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나게 된 친구인데 학기 초부터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에게 마음이 열려서 교제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절친을 남자친구에게 소개했고 우리는 언제나 셋이 뭉쳐다니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절친에게도 남자를 몇 번 소개해준 적은 있지만 유독 눈이 높았던 제 친구는 매번 잘 연결이 되지 않았기에 그냥 그렇게 늘 셋이서 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남친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입대할 때도 역시 우리 셋은 함께였고 군대 가서도 외박 면회 등등 모든 것을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물론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의리를 강조하는 친구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자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히 상관은 없었어요. 우리는 셋이서 노는 것이 항상 즐거웠으니까. 매번 웃다 보면 시간 다 가고 헤어지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남친이 군대 생활을 마치고 학교에 복학을 하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졸업까지 별다른 일 없이 우리는 여전히 최고의 친구, 최고의 연인으로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제 절친은 군대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남친보다 2년 빠르게 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을 하게 되었고 남친은 혼자 남아 학교를 지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셋이 뭉치는 일이 쉽진 않았어요. 단짝이라도 초중고 대학까지 모든 학기 과정을 함께 했지만 취직만큼은 같은 곳으로 하지 못했기에 정말 오랜 시간 내 옆을 지켜온 친구와 떨어질 생각에 우리 둘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사실 남친과 자주 못 보게 된다는 사실보다 어쩌면 늘 내 옆에서 함께 해오던 친구를 자주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에 더 울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권태기가 오는 것일까요? 오히려 셋이 아닌 둘이서 함께할 시간이 많아진 지금 저와 남친은 관계를 가지는 횟수도 줄어들고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모를 권태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몸이 떨어져서인지 마음까지 멀어진 듯 느껴지고 늘 초조함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남친에게 서운한 것을 얘기하다가 싸우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대학 시절 늘 의지해왔던 남친 얘기에 바람을 필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상한 기류를 느낀 것은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남친이 데이트를 하는데 남친이 제 단짝 친구와 오늘 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랐던 게 근처인데 왜 나한테 톡을 안 하고 얘한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따로 전화해서 만나기로 하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무조건 저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기분이 좀 나빴다고 할까요? 섭섭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셋이 만나서 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느껴지는 묘한 기류가 마치 둘이 즐겁고 저만 한 발짝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 그와 사귀는 건 나고 한쪽은 내 절친, 한쪽은 내 남친인데 내가 눈치 없이 껴서 논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내 착각인가 싶었죠.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느낌은 잘못 느낀 것이 아니고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하도 더러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각성하고 그 더러운 남자와 헤어지기 전에도 만나고 있었어요. TV에서만 보던 그 막장 상황. 어쩜 이럴 수가 있죠? 거의 20년을 함께 해온 친구가 내 남친과 바람을 폈고 그러면서도 당당히 셋이서 만나서 놀다니 이건 저를 완전 기만한 거죠. 제가 화가 나서 언제부터 했냐고 하니 우리가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저와 남친은 매번 다투었고 그럴 때마다 내 절친이 내 남친과 전화를 자주 하면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다가 그렇게 둘이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결국 뒤에서 내 흉을 보다가 만난 사이라는 건데 기분이 너무도 나빴죠. 이별 통보라도 해주는 게 그게 사람 된 도리 아닌가요? 물론 저와 헤어지고 그 다음에 절친을 만났어도 기분은 안 좋았겠지만 근데 이건 뭔가요? 저는 완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었어요. 20년지기 친구도 잃고 남자친구도 잃고 학창시절에도 늘 셋이서 놀다 보니까 다른 친구도 별로 없다 보니
누구한테 속마음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맥주 한잔하면서 육포나 뜯고 있네요. 정말 화딱지가 나서요. 그 둘은 그렇게 행복하게 희희낙낙하면서 웃고 지내면서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저에게 예전처럼 셋이서 잘 지내자고 합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저는 그냥 너희들 다 꼴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절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사실은 그렇게 얼마 안 가 둘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 뭔가 모를 벽이 생겼습니다. 너무도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친구의 배신 때문인지 쉽게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에서도 저는 늘 친화력 없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고요. 그 트라우마는 아직도 남아서 제 인생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남친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보다 더욱 저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 상대가 20년 지기 친구였다는 거죠. 내 가진 걸 모두 달라고 해도 다 내어줄 만큼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내 전부인 내 친구요. 그래서 더욱더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친구를 축복해주고 같이 잘 지내봐라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미 마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둘은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잘 사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 둘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그들과 겹치는 모임 친구 무리들을 다 안 만나다 보니 점점 더 고립됨을 느꼈습니다. 워낙 오랜 시간 함께 해오던 친구들이었기에 그 친구의 흔적이 없는 곳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던 그 둘이 이혼을 했답니다.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으려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답니다. 별거 아니지만 참 고소하다는 생각과 잘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니들끼리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뭘 먹어도 맛이 없고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곤 했었는데 이제는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 더럽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20년 지기 절친이 이제 와서 연락을 오더니 과거 일을 사과하고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이는 없었지만 그간의 정도 있고 얼굴 한번 보자는 생각에 그러자고 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하는 첫마디가 자기 이혼했으니까 이제 우리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합니다. 그 남자 때문에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거였다면서 그 남자와의 그간 일들을 얘기하며 흉을 봅니다. 어이가 없었죠. 이제 와서 헤어졌으니 이 모든 것은 그 전남친의 소행이고 우리 둘이 멀어진 것은 그저 전 남자친구 때문이라면서요. 내 친구가 얼마나 속 좁고 나쁜 친구인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서로 친했기에 서로의 장점만을 봐왔고 항상 부딪힐 일 없이 즐겁게 지내왔었기에 몰랐었네요. 이게 정상적인 말이라고 보시나요? 친구의 남친과 바람을 피고 그것도 모자라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고 나서 하는 말이 본인도 피해자라고, 설사 피해자라고 해도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하고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카페에 빠져나왔어요. 물 한 바가지 얼굴에 부어주고 싶을 정도로 흥분했지만 내 절친으로서의 마지막 예의라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전남친한테 문자가 와서는 우리 이혼했다. 내가 양심도 없이 너를 다시 만날 순 없겠고 정말 나의 실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문자했다면서 우리 다시 친구로 지낼 수 없냐고 하더군요. 참 끼리끼리 만난다고 이런 것들을 내 남친 절친이라고 수년간 지내왔던 사실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안 돼 단답형으로 대답해버리고 차단했어요.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저의 과거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제 나이 20대 후반, 저는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랜 공백 기간을 가지며 늘 인간관계에서 조심스러웠던 저에게 서두르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던 그 사람. 이제는 그 사람과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남친이었던 그와 제 절친이었던 그녀는 그 이후 제가 연락을 차단하자 같이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그렇게 저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말한다고 하네요. 인생이 참 불쌍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복수할 시간만 남았네요. 지금 만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단순한 마음의 이끌림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차분하게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그늘이 되어주고 우산이 되어주며 내 옆을 지켜주던 그 사람. 그와 있으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겨낼 수 없었던 손떨림도 거짓말같이 없어지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저 이제 행복해져도 되겠죠? 짧은 후기글 하나 남깁니다. 저는 만나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시기가 좋지 않아서 성대한 결혼식은 하지 못했지만 제 아픔을 다 보듬어주고 사랑해준 그 남자와 함께 사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냥 마냥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제 신랑은 앱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꼭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꽤 큰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일부러 그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자랑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제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고는 합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두 짐승들 귀에 들어가게끔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소심하지만 가장 확실한 복수 같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듣게 되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했던 일이 뭔지 아시나요? 진짜 웃겨서 말도 못했었는데 짐승은 짐승들끼리 잘 어울린다고 그 둘이 다시 합쳤다네요. 인간 세계에 나와 인간들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짝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짐승들끼리 뭉친 거라 예상합니다. 거기다가 창피한 것도 있고 하니 소리 소문 없이 합치고 이혼한 적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데 둘 다 변변치 않은 녀석들이라 친구들에게 돈 구걸해가며 부탁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마 생활 고충이 있나 봐요. 그래도 저한테 연락이 안 오는 것 보니까 마지막 자존심은 있는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 차단해놨었네요. 왔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먼저 연락 좀 해볼까 봐요. 남편 잘 만나서 돈 우습게 한다는 욕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욕 들어도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지옥문으로 들어갈 저를 구해준 제 친구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런 애랑 결혼까지 생각했었다니. 짐승 친구들 제 인생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복수는 되었다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친구들을 만나면 남편 자랑을 하고 다녀야겠어요. 우리 짐승들 부들부들 거리는 거 상상하면서요. 앞으로 그 짐승들 앞에 행복한 지옥길만 펼쳐지길 바라면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